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네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집들이 계실 텐데요. 계속 연장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지 간단하게 총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계약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은요,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걸 말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기간이 더 지나가는 겁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는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임대인이랑 협의를 잘해서 몇 년 동안 보증금 얼마로 보증금을 증액해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경우로 아예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의 차이점은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실 수가 있고 계약은 2년입니다. 그러면 전세금이 올랐을 때 이 조건을 동일하게 2년 더 사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 종료를 요청을 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2년을 더 연장했는데 내가 3년째 됐을 때 나가겠다라고 하면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기한 연장이라면 계약서나 또는 이전 계약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 연장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기한 연장이라고 표시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걸 다 새롭게 계약하는 재계약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달리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 기산점이 최초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4억에 계셨는데 4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셨다. 그렇게 되면 증액이 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5천만 원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확보하시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 맺었던 4억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고 증액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쓴 계약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중요할 텐데요.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이 감액이 된 경우나 전세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증액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실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것이 없는지 국세 체납은 없는지 이런 것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아야 될 거고요. 보증금을 증액하게 됐을 때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이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임대인, 임차인 각자 부담을 하는 게 관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